우리는 참 오래 살아왔습니다. 계절도 충분히 바뀌었고, 사람도 여럿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많이 살았는데도 우리는 아직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쫓기고 있는 느낌부터 듭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지쳐 있는데 정작 오늘을 살았다는 감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혹시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더 빨리 살지 않았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한 사상가들 역시 이 지점에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아니라 소모되는 하루를 경고했고, 그라시아는 말과 태도가 하루의 중심을 무너뜨린다고 했으며, 맹자와 석가모니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루를 바로 세우라 말했습니다. 명심보감과 묵자는 하루를 함께 쓰는 사람과 관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고, 톨스토이와 책은 담은 조용히 정리된 하루가 인생을 떠받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공통으로 붙잡았던 단 하나의 질문,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답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소모되고 있다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달아버린 것입니다. 젊을 때의 하루는 항상 무언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얼마나 해냈는가, 얼마나 앞섰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그래서 하루는 살아야 할 시간이 아니라 버텨야 할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장에서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쉬면 뒤처질까봐, 멈추면 잊힐까봐 하루를 숨 돌릴 틈 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가벼워지지 않았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과 함께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하루를 타인의 기준으로 살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재단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멈춥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헛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새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다시 바라봅니다. 하루를 이겨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지나치게 함부로 다뤄온 자기 자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문제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지혜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의지에서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에서도 아닙니다. 지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들은 하루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비우고 줄이고 가볍게 다룹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쓸모없는 감정을 하루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많이 남기려 하지 않으며 더 많이 설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을 흐리지 않고 사람에게 지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려 애쓸 뿐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한 사람만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너무 거칠게 써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들은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 하루들이 쌓여 어느 순간 인생의 얼굴을 바꿔놓는다고. 두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삶을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과하게 드러낼수록 자신을 잃는다고.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흐트러지고 설명이 많아질수록 중심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하루는 더 빨라지는데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움의 정체는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느라 마음을 소모했고 이해받으려 애쓰느라 자기 중심을 조금씩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도 괜찮았습니다.
설명하면 통할 거라 믿었고 설득하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관계를 마모시킨다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줄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어지러운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고. 마음을 잃으면 하루가 흐트러지고 하루가 흐트러지면 인생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들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그 차이는 드러납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이미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날은 무슨 일을 해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들은 아침을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세상부터 열지 않습니다. 뉴스도 사람도 걱정도 조금 뒤로 미룹니다. 대신 자기 마음부터 살핍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흔들 수 있는지, 어떤 감정이 불필요한지,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할 하루인지. 아침에 이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하루는 쉽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침에 욕심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늘 다 이루겠다는 생각 대신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하루는 그 위에 조용히 쌓입니다.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지고 불필요한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태도를 정합니다.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겠다. 오늘은 사람에게 나를 다 쓰지 않겠다. 이 작은 태도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지혜로운 노인들이 평온해 보이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루를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마음을 난폭하게 쓰지 않으니 하루도 인생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고치려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정돈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조용히 보냅니다. 그렇게 보낸 하루 하나가 어느 날 문득 인생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오 석가모니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나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아침에 마음이 흐리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쌓이며 하루 내내 쓸데없는 감정이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진 채 시작됐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침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붙잡습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흔들려 하는지, 어떤 감정이 이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하면 그 감정이 하루 전체를 끌고 갑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무명이라 불렀습니다. 모르고 끌려가는 상태 하루를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루에 끌려다니는 상태. 그래서 그는 아침에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반응을 줄이는 일입니다. 마음을 정돈한다는 것은 오늘 모든 일을 잘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흐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하루는 필요 이상으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말도 줄어들고 판단도 느려지며 감정도 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한 수행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아침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생활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들이 아침을 조용히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바꾸려 하지 않고 마음을 먼저 가다듬습니다. 마음이 정돈된 하루는 큰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늙어서야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젊을 때는 바꾸고 싶었고 나이가 들수록 지키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마음을 정돈하는 일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짧아도 가볍지 않고
조용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6명 신보감은 삶을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말해줍니다. 마음이 바르면 하루가 바르고 하루가 바르면 인생이 바르다. 이 말은 도덕 교과서의 문장이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고입니다. 마음이 흐린 채로 시작한 하루는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제자리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로 선 하루는 크게 한 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아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침을 정보로 채우지 말고 마음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뉴스를 보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세상의 소음이 귀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의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루는 쉽게 남의 말에 끌려갑니다. 사소한 한마디에 기분이 무너지고 작은 오해에 하루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결심하지 않습니다. 다짐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정리합니다. 오늘 굳이 흔들리지 않아도 될 감정은 무엇인지, 오늘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될 말은 무엇인지. 명심보감이 말하는 바른 마음이란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을 하루 앞에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함께 쓰는 사람도 아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 말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 하루의 방향을 어지럽히는 관계는 조용히 멀리 둡니다. 명심보감의 지혜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를 지킬 줄 알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바른 하루는 사람에게 지치지 않고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젊을 때는 도덕처럼 들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존의 기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킨 하루 하나가 어느새 인생 전체를 바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늦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융묵자는 삶을 낭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현실로 보았고 현실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에너지라고 보았습니다. 쓸모없는 소모는 가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보다 먼저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루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관계를 아주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생기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관계만이 인생을 살찌운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함께 있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 사람, 말 몇 마디의 하루가 소모되는 사람, 감정을 계속 설명하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고 바꾸려 애쓰지 않으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대는 곧 소모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대신 거리를 택합니다.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묵자가 말한 거리란 미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서로의 하루를 침범하지 않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좋은 마음도 의무가 되고 도움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선을 그어 관계를 지킵니다. 혼자인 시간도 피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부족함이 아니라 소모되지 않는 유일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은 회복되고 생각은 정리되며 하루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묵자의 지혜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자비롭습니다.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야 진짜로 지켜야 할 사람과 시간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사람이 줄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적어질수록 하루가 선명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묵자가 말한 부유함은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소모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모를 줄인 하루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외롭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일곱 톨스토이는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큰 성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관계도 더 큰 소음도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깊은 풍요는 조용한 하루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에게 고독은 버텨야 할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의 마음은 거칠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돈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 톨스토이는 이 고요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다시 만났습니다.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삶을 가볍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고독을 피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줄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사람이 적어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천천히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고독 속에서는 비교가 멈추고 과장이 사라지며 진짜 감정만 남습니다. 그 감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정리합니다. 오늘 불필요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괜히 쥐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정리는 자책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조용한 삶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헛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하루를 끝낼 줄 압니다. 미련 없이 과장 없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그렇게 정리된 하루는 다음 날을 두렵게 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8책은담은 사람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삶을 몰아붙이지 말고 태도를 다듬으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되 자신을 신문하지 말라고, 잘못을 찾아내기보다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지혜는 자책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자책은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거친 마음은 다음 하루까지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책은담은 말합니다. 오늘을 판결하지 말고 정리하라고. 오늘 왜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왜 그 관계에 힘이 빠졌는지, 왜 그 감정에 끌려갔는지 그 이유만 조용히 살펴보라고. 지혜로운 노인은 하루의 끝에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 태도를 돌아봅니다. 오늘 조급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괜히 나를 세우지는 않았는지, 오늘 나를 지켜냈는지. 책은담이 말하는 반성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짐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하루를 무겁게 끝내지 않습니다. 잘못을 끌어안고 잠들지 않고 후회를 내일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에 두고 내일은 내일의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인생을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 순간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하루를 함부로 쓰지 않았고 감정을 난폭하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말 하나를 아끼고 관계 하나를 가볍게 정리하고 마음 하나를 조용히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하루는 화려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고 특별하지 않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책은담이 남긴 지혜는 결국 이 한마디입니다. 오늘을 조심히 쓰는 사람이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고. 지혜로운 노인들은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함부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 어느 순간 인생 전체를 조용히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가? 그것이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게으르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 한편엔 늘 허기가 남아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여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됐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기준은 늘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괜찮았는지, 오늘 이 하루가 나를 소모시키진 않았는지. 지혜로운 노인들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고 세상에 납득시키려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조차 과한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 하나만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해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속도를 늦춥니다. 늦추는 게 아니라 덜 낭비합니다. 말을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감정을 줄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약속이나 지키지 않아도 되며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집니다. 하루가 짧아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하루가 거칠어지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아침을 조심스럽게 열고 낮을 과하지 않게 쓰며 밤을 미련 없이 정리합니다. 오늘 못한 일보다 오늘 무사히 넘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젊을 때는 성과가 나를 증명했지만 이제는 태도가 나를 지켜줍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된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덜 흔들리는 하루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난폭했는지를 알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들은 조용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할 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함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도, 이것이 나이 들어 얻게 되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고. 대신 함부로 쓰지 않은 하루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지 그 사실은 지금은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반드시 당신의 내일과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말투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기고 싶습니다. 더 잘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를 조심히 쓰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